선을 지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실 유심히 굉장히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뭐 지금 당장 이 시즌 종료가 돼서 뭐 내려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우상향한다 라는 그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늘 팟의 초대석에서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바꾸는 글로벌 금융의 미래,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써주시고 현재 베스트셀러입니다. 예, 교보문 가시면 다 깔려 있을 텐데 이 책을 써주신 이선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네, 뭐 멀리서 뵙던 분을 문화센터에서 되게 멀리서 뵙던 분을 이렇게 옆에 앉아서 보다니. 현업이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기업들이 웹3 스테이블 코인 지금 너무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을 사실 하는 게 주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웹 3.0 네네. 분야라고 하셨는데 네. 1.0은 뭐고 2.0은 뭐였을까요? 네. 웹 1.0은 네. 일방적으로 전통 기업이 하던 네. 뭐 상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기업이 알아서 만드는 모습을 했던 게 1.0이다 네. 라고 하면은 웹 네. 2.0이 네.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 네. 그러면은 예. 이들이 뭔가 만들지 않고 중개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가운데서.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모여들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내는 그런 네. 모델이 플랫폼 비즈니스고 이게 웹2라고 하거든요. 네. 웹3는 네.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웹2 회사,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가지고 컸죠? 나의 데이터 가지고 그쵸. 그들이 장사를 해서 컸어요. 맞아요. 그러네. 그쵸. 네.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가면서 네. 웹3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 주권을 개인이 가져가는 게 웹3예요. 그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이랑 이런 게 다 엮이는 게 그렇죠, 뭐냐면은 각자의 데이터를 낸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 리워드를. 이런 비즈니스 경제가 앞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게 웹3인데 얘가 네. AI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 AI 시대 AI 뭘로 러닝을 하고 배우나요? 내 데이터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겠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네.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AI 이거 번 돈 누가 가져가야 돼요? 내 데이터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시 그쵸, 나눠주는. 그쵸. 네. 그래서 보편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나누면서 가지고 간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내주셨어요. 네, 스테이블 네, 코인의 네. 시대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되게 핫하잖아요, 사실. 네. 그쵸. 이게 왜 핫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는데, 네. 경제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거는 지정학적인 관점이 엮입니다. 지정학이 또 나옵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냥 경제란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치 경제인 거지. 그냥 정치 경제. 네, 예. 네. 그냥 경제는 없어요. 다 백그라운드에 그런 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굉장히 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또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초기에서는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님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1기 때는 맞아요. 갑자기 2기가 되셔는 이걸 네. 적극적으로 막 국가 정책으로 밀고 법안도 통과시키고 맞아요. 막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트럼프 2.0 시대 디지털 자산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네네네. 원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계속해서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네. 소송을 걸었어요. 수를 계속 걸었어요. 그래서 XRP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리플이 있거든요. 제일 싸고 제일 또 많이 편하니까. 네. 네. 리플에 대한 소송을 네. 계속 SEC가 걸었어요. 너 증권이지. 너 증권성이잖아. 이더리움 너도 증권이지. 네. 그런데 왜 증권법을 따르지 않지? 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엄청 걸었어요. 이걸 몇 년 동안 지리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이 올해 3월 6일을 기점으로 네. 철회가 됩니다. 철회가 되면은 이제 네. 그러면은 소송을 하지 걸지 않는다. 않아도 네. 합의가 되거나 끝났다라는 야. 것들이. 네. 그 다음에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있어요. OCC라고. 여기에서 어. 은행 너 네. 암호화폐 사업하지 마 했거든요. 네. 3월 6일을 기점으로 네. 철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네. 그럼 나도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네. 2024년에 이미 비트코인 2024 내슈빌에서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거야라는 이런 어나운스를 합니다. 네, 되기 전에. 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 팔지 마.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비축을 할 거야, 팔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페드에서는 당연히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1.0에는 압박을 했는데 2.0에서는 어떻게 됐죠? 앞으로 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월 6일에 계속 네. 얘기를 했던 게 네. 소송이 취하됐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너무 웃긴 게 1기 때는 규제 중심으로 갔어요. 근데 2기 때는 어떻게 됐다? 전략적 활용으로 바뀌고 있다. 네. 이렇게 어프로치가 바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3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는 거잖아요. 예. 3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상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가상화폐 행정명령? 네. 어떤 명령이었어요? 화이트하우스 .gov 들어가면은 그 네. 행정명령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응. 나와 있는데 골자가 뭐냐?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할 거야. 리저브 할 거야. 아, 예. 그 다음에 디지털 에셋은 스톡파일, 디지털 자산, 나머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비축할 거야. 라는 법안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들어봐. 예.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어쨌든 정부가 보유하게 된 비트코인 한 대 모아서 관리해라거든요. 왜냐면 한 대 모아서 관리를 안 했더니 자꾸 파는 거예요. 그렇겠죠. 원래 50만 개 있었는데 지금 21만 개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팔아버렸거든요. 누구한테 판 거예요? 네, 그냥 매도하고 네. 네, 시장에 그냥 매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썼죠. 아. 검찰에서 잡아서 압수한 거 팔아서 현금화가 되면 자기 예산으로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를 더 팔지 말고 한 대 모아서 관리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가 준비 자산을 영구 보유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으로? 네. 오. 국가 준비 자산의 지위는 금이나 석유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크게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서는 계속 네. 보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은 네.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로 관리해라. 그러니까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더리움이라든지 XRP, 뭐 솔라나 다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은 스톡파일로 관리한다는데 아까는 비트코인은 제가 리저브라 그랬잖아요. 네. 얘는 스톡파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리저브하고. 지위가 달라요. 리저브는 팔지 않겠다. 근데 국가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면 팔겠다. 아. 근데 스톡파일은 사지 않겠다, 팔겠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안 사는데 어떻게 팔아? 안 사는데 어떻게 팔지? 예. 네. 압수한 거, 압수한 압류한 거, 것들. 네, 아. 있으면은 예. 그거를 보유가 아니고 팔겠다.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예. 국가 예산에 넣을 수도 있고 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하고 상무부한테 예산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을지 안을 내놔 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예산 중립적 너무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네. 네, 예산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예.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디 이제 투자 회사가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 뭐지? 라는 그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미국은 우유가 많으면 사주나 봐요. 우리는 쌀이나 이런 거를 사주잖아요. 그렇죠.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미 사주죠. 정부미. 그렇죠. 예. 우유를 사주나 봐요. 우유를. 그거를 치즈로 만들어서 예. 미주리 동굴에 보관을 하고 있대요. 야, 그런 그게 게 있구나. 20억에서 예. 24억 달러랍니다, 여러분. 치즈만. 네. 그거 팔면 미주리. 되겠네 그러는 예. 거예요. 왜냐 그거는 의회의 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들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긴 하고요. 네. 또 비트코인 액트가 있어요. 비트코인 법안이 있습니다. 액트 네. 법안. 네. 근데 아직 통과되진 않았는데 그 법안의 골자가 뭐냐면은 네. 비트코인을 5년간 총 100만 개를 미국이 매입한다. 근데 아까 50만 개에서 20만 개로 줄었는데 네. 100만 개가 되려면 5배를 해야 되는데 사겠다. 돈은 어디서 마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세 올리고 그런 게 그 비트코인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혹시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스톡파일, 알트코인. 어. 알트코인은 압류해가지고 예. 뺏은 다음에 예. 현금화해서 비트로 할 수 있죠. 지금 사실 북한의 라자루스가 엄청난 해킹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북한의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를 가냐? 중학생 때부터 라자루스로 가서 해커로 키워지고 네네. 전 세계 똑똑한 애들 어디 가냐? 미국 공대 간다. 그렇죠. 그들이 잡아요. 라자루스를 잡아요. 네, 잡은 사례가 네. 많이 있습니다. 어. 네, 이제 그 아까 미국이 21만 개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도 중국의 어떤 이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미국에 머니 런더링을 하고 있다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지갑이 한번 움직였거든요. 네. 그 FBI가 잡았어요. 오. 6년 만에 움직이는 걸. 야야. 다 보고 있다가 네. 네 그렇게 압류하면은 네 비트코인은 갖고 있고 만약에 이더리움이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한다? 예,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근데 북한의 라자루스가 이더리움을 네. 빼갔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잡히면은 어. 어떻게 된다? 네. 네 다시 비트로 살 수 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네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비트코인 에크 법안이 나오긴 했는데 네. 5년간 100만 개 사는 거 근데 어. 20년간 보유하겠다 그랬어요. 팔지 않는다라는 것도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네. 비트코인을 사서 20년 동안 보관하는 거는 네. 되게 유효한 전략이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대신에 어. 미국이 팔기 전에 나가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법안이 올라오긴 했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이게 통과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네. 미국이 이미 100만 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21만 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ETF가 작년 1월에 통과가 됐어요. 맞아. 비트코인만 사들이려는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블랙락이라든지 그레이스케일, 뭐 어. 피델리티 이런 곳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서 이미 이 그 블랙록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사들인 비트코인이 100만 개가 넘습니다. 아. 네, 그럼 굳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웃긴 거는 자. DAT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DAT,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거든요. 아.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자사 재무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삼는 재무 전략이다. 어디가 있죠? 마이클 셀러라는 사람이 네. CEO로 있는 스트래티지. 유명한 DAT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잖아요. 주가도 엄청 올랐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미 60만 개 이상 갖고 있어요. 네. 혼자서? 네. 거의 1등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야. 미국이 100만 개 보유한다는데 이미 블랙록이나 여러 가지 ETF에서 100만 개 이상 있고 이미 스트래티지만 해도 예. 60만 개 이상 있는데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이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통과 이미 시켰어요. 맞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그럼 비트코인까지 법안까지 통과를 시키려면 뭔가 내어줘야 될 텐데. 네. 근데 말했던 100만 개 이상 이미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고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가지고 미국에 이런 뭐 DAT 전략이라든지 피델리티 블랙락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톰리라는 분이 또 월스트리트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비트마인이라는 회사 이사회에 합류하셨거든요. 네. 이분은 이 회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냐면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을 DAT로 전략으로 이더리움을 사모읍니다. 네. 비트코인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랐죠. 이더리움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아직 다 보고 있고 네.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오잖아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릅니다. 네, 왜냐면 이더리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더리움 망을 쓰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많이 네네.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더가 오른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또 뭐 스트래티지가 60만 개 넘게 갖고 있는데 여기가 60만 개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비트마인. 네,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그럼 DAT 전략 하는데 없어? 하잖아요. 있나요? 저 못 본.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상장사예요. 어디예요? 네, 어디냐면 비트플래닛이요. 비트플래닛? 네. 아, 나 외국 회사인 줄 알았더니 한국 회사였었구나. 네, 네. 나 뉴스에서 몇 번 보긴 했었거든요. 네, 아. 이 회사가 상장사를 사면서 DAT 전략을 구사합니다. 여기는 어떤 코인을 사나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네. 아. 최근에 200개 샀다고 기사 떴더라고요. 200개면 네. 지금 한 1억 5천이니까 얼마야? 300억? 300억인가? 네. 근데 이제 10,000개까지 모으겠다라고. 10,000개요? 네. 와. 그래서 탑 10 안에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제가 이제 DAT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들의 주가를 보니까 네.
뭐 일본 회사도 그런 뭐 메타플래닛 뭐 이런 곳들이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어나운스 할 때 빵 떴다가 네. 네,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들어가시고 잘 보세요. 제가 네, 이런 거랬고 그리고 자 비트코인 계속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니즈가 자꾸 많아진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나 뭐 블룸버그나 이런 곳들이 계속 사들이고 예.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냐면 네. 자, 미국은 굉장히 큰 주머니가 뭐냐면은 여기에는 401k라는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저기 완벽한 연금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맞습니다. 부동산 안 사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렇죠. 예. 네, 401k에 예.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네. 401k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네, 살 와.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어쨌든 뭐 12에서 18개월간 각 금융회사 내부 검토하고 뭐 상품 론칭이 순차적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10만 깨졌죠? 네, 맞습니다. 아직 못 올라갔죠, 그리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선을 지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실 유심히 굉장히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뭐 지금 당장 이 시즌 종료가 돼서 뭐 내려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401k도 있고 비트코인 ETF를 사들이는 세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우상향한다 라는 그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알다시피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사잖아요, 자꾸.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막혀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